네, 이번 주 첫 이수연의 애프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장 지난 주말 사이에 중동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국내 증시가 고스란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쟁 이야기 필수로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원자재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이렇게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는 실적 기대주를 봐야 하는 건지 세 가지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지수 흐름부터 살펴볼게요. 자, 오늘 양 지수 정말 큰 낙폭이 발생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2641포인트까지 터치를 했는데 12시 17분, 20분 기점으로 그래도 낙폭을 크게 줄여내면서 현재는 약보합권까지 들어온 상황입니다. 2671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낙폭을 줄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가총액 상위 안에서 빨간불 켜면서 급등하는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그래도 하단을 잘 방어를 받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역시나 12시 기점으로 낙폭 크게 줄인 상황, 현재 0.87%의 약세 흐름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수급적으로 좀 변화가 있는데요. 일단 외인 기관의 동반 순매도가 양시장에서 발생하는 건 맞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2천억 원 가까이 매도인데 기관이 지금 매도세 985억 원 나오고 있고 코스닥에 좀 변화가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매도인데 기관의 매도세가 아침보다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금융투자가 순매수세를 오후장 들어서 확대하면서 지수도 함께 낙폭이 줄어가는 상황 지금 연출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도 자세하게 흐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쭉 빠졌다가 밑골이 달면서 그래도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LG 엔솔은 빨간불입니다. 플러스 1%대의 상승.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오늘 자동차주가 좀 강하죠. 6위부터 10위 볼게요.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 오늘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변동성 강한 시작에는 수출주가 좋다, 실적이 탄탄한 수출주가 좋다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 대표 주자가 현대차와 기아잖아요. 기아와 현대차는 그 PBR 관련주로 조정을 받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올라오는 움직임이 강합니다. 현대차 24만 원대, 기아 11만 원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도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는 빨간불이 좀 많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BM이 1%대로 그래도 2차 전지 안에서 잘 방어해주고 있고 HLB가 개별주 호소식과 함께 6%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노공업 0.18%대 강보합권. 다만 좀 조정을 크게 받는 종목이 있다면 엔캠인데 아침보다 오후장 1시 정도보다 더 낙폭이 지금은 커졌습니다. 10% 가까운 조정 나오고 있고요.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랐던 종목이기도 하죠. 6위부터 10위도 볼게요. 자, 6위부터 10위 안에서는 HPSP와 휴젤이 빨간불입니다. 휴젤 오랜만에 탑 10 안으로 들어왔는데 휴젤도 실적 기대가 좀 커지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4.5%의 시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할까? 지금 딱 관전 포인트는 이겁니다. 타임라인은 13일, 14일, 15일 이렇게 적어놨는데 오늘 이스라엘이 이르면 이란에 보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대응 수위가 어떻느냐 그리고 이 범위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이 전 세계의 경제 향방에 달려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그 지금 전쟁 상황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금융위원장도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과도한 우려를 가질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했고 메리츠 증권 쪽에서는 확전 가능성이 제한적이다라는 컨센서스가 증권가에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유가가 올라가면서 안 그래도 잡기 힘든 인플레를 더 못 잡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안 그래도 금리나 기대감이 계속 꺾이고 있는데 전쟁이 터져서 유가가 올라가고 또 이 인하 기대감이 자꾸만 저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지금 유가 같은 경우 WTI 가격이 $85 정도, 브렌트유는 $90 정도인데 WTI 가격은 $90 돌파 가능성, $100 목전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으로 들려오고 있고요. 또 유가 상승 시나리오 봤을 때 호르무즈 해협을 만약에 봉쇄를 한다면 브렌트유 기준 $120까지 상방이 열려 있다라는 평가가 국제 에너지 업체 쪽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당연히 에너지주들 급등을 했죠. 한국석유, 흥구석유, 대성에너지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 다만 이 세 가지 종목의 공통점 전부 다 상승분을 반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상승한 종목들 안에서 그래도 추세 유지가 잘 되고 있는 종목이 S&T 에너지 정도입니다. 이 영향으로 계속 이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달러당 원화 가격이 1,400원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같이 들려옵니다. 뭐 고유가, 고환율, 뭐 고물가 이런 이야기 작년 9월에 들렸는데 또 똑같은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국제유가 상승을 빌미로 해서 추가 환율 상승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1,400원에 접근하는 거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그 금리나 시점이 미뤄지면서 환율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유가가 올라가니까 또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해지면서 강달러 상황 연출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달러당 원화 가격도 장중에 1,386원까지 터치가 나왔습니다. 거기다 배당금, 역외송금 관련 수급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지만 또 반대 상황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달러가 1,380원 쪽에서 저항 물량이 많아서 내고 물량이 좀 쏟아지다 보니까 가격대를 뚫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평가도 있고 이시비 총재가 지금 인플레를 2%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 기다리지 않을 거다. 그 말인즉슨 6월 달에 금리 인하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시사되고 있는 거거든요. 연준의 입장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일단 유럽 쪽의 입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것. 그런 부분들이 지금 충돌을 하면서 앞으로 환율 방향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테마 열어보겠습니다. 원자재 가격도 같이 급등하고 있죠. 다음 테마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다 전쟁과 또 엮여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러시아가 이제 추가 제재를 하면서 니켈 가격, 구리 가격 이런 광물 가격들이 또 계속 추가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니켈 관련해서는 오늘 제이스코 홀딩스와 다이나믹 디자인 등이 강세인데요. 이 종목을 오전장에 찾았었는데 오후장에 더 추가 상승한 종목이 바로 다이나믹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원자재 가격이 전쟁과 상관없이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일 때는 경기 환경이 좋지 않았는데 지금은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됐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더 서포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BOA에서는 구리 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27%더 오를 수 있다. 올해만 해도 구리 가격이 11%나 올랐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27%가 더 급등할 수 있다는 거고 금 가격도 5년 이내에 4배 오를 전망? 정말 4배까지 오를까요? 이렇게 원자재 강세에 대한 그런 전망론이 월가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전선 관련주들도 오늘 또 괜찮죠. 대원전선 같은 경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을 받았는데도 추세 유지하고 있고 비금속 업종 안에서 PJ메탈, 이구산업, 알미늄 쪽, 대창이나 이구산업은 제가 4월 초반에 그 은과 구리 관련해서 주목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또 추가 상승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금속 업종도 이제는 주목도가 더 이 섹터 주목받는 섹터의 파이가 더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한번 시세 체크해 볼게요. 자, 지금 구간에서 PJ메탈과 이구산업, 남선, 알미늄 등등 상승분을 그래도 잘 유지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구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습니다만 아직 바닥에서 횡보하는 구간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상황. PJ메탈은 16% 시세고요. 대창, 남선 알미늄, 조일 알미늄 조금은 상승분을 반납했네요. 알미늄 쪽이 좀 탄력이 약한 것 같습니다. 비철 금속이 앞으로 또 주목받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 테마 넘어갈게요. 믿을 건 실적뿐이다. 이제 어닝 시즌을 앞두고 이렇게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그냥 실적 탄탄한 종목 보자라는 이야기도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번 주에 체크해 보셔야 할 그런 일정들이고요. 말씀 아시는 것처럼 미국 은행주들이 실적을 가장 먼저 발표를 하죠. 거기다가 미국의 3월 소매 판매, 연준 쪽에서 연설, 정말 시장 영향 좀 많이 받아갈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흔들리는 상황에서는요. 지금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게 미국향 수출주인데 그 안에서 반도체, 자동차, 기계 업종을 NH투자증권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했고요. KB증권 쪽에서는 우주와 국방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한국항공우주가 그 1조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주가가 반응을 하긴 했습니다만 엄청난 시세는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 좀 이 한국항공우주 주가 모멘텀 실어줄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고요. 증권사의 실적도 좋다고 합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정말 주가가 그 모멘텀을 다 받아갈까요? 저 PBR에 대한 시선이 워낙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좋지 않기 때문에 흐름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전해드릴게요.